자, 이제 드디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나가겠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나가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1학기 과정은 주로 뭘 하는 거냐면 수의 범위와 그 다음에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그다음에 물론 이제 2학기가 되면은 도형을 하겠죠. 도형을 하는데 도형과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보면 수와 연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함수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에서 도형하고 관련된 것들, 도형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계 부분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 뭐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중학교 과정을 보면 1학기 과정에는 수와 연산, 함수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에는 도형과 통계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유리수, 유리수 개념까지 공부를 했었던 거니까 정수, 유리수 이런 걸 공부했던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가 되면 유리수에서도 근데 소수가 있는데 순환하는 게 있고 순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순환하는 소수, 순환소수는 유리수였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다른 거였다. 그거 이제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나왔었죠. 함수.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 보면은 1학년 때는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라는 걸 배웠었고 2학년 때가 되면 이제 1차 함수라는 말을 배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3학년이 되면은 2차 함수라는 걸 배워요. 자, 2차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수분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도형이 나올 거예요. 도형. 자, 도형이 나오는데 1학년 때에는 삼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죠. 주로 이제 합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정다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2학년 때는 이제 삼각형의 합동을 넘어서서 닮음이라는 걸 했었죠. 그 다음에 사각형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중3 때가 되면 이제 뭐라는 거냐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삼각함수라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거,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하는 거, 그리고 원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통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아마 안 나왔던 것 같고 2학년 때 있었던 게 경우의 수라는 걸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3이 되면은 여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말을 할 거예요. 자, 이것들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중3 과정에선 실수와 그 연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와 연산 부분에서 실수와 그 연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수의 개념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였냐 하면 자연수라는 걸 배웠어요. 자연수. 자연에 있는 것들 세는 숫자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1, 2, 3, 4 이런 것들. 자, 그랬다가 중학교 1학년이 들어왔더니 얘는 양의 정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겠죠. 그래서 음의 정수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양과 음의 기준이 되는 게 있겠지. 그게 0.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수. 딱딱 떨어지는 숫자. 그래서 양의 정수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인 게 음의 정수. 그리고 플러스 1은 그럼 양의 정수, 마이너스 1은 음의 정수인데 걔들은 어디에서부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냐? 기준점이 되는 0에서부터. 그래서 0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를 붙였고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를 붙였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되는 0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원점인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그게 절대값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값만 나온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분수꼴로 고칠 수 있는 모든 숫자들. 그게 이제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인 순환소수가 있었죠.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했다? 유리수라고 했던 겁니다. 유리수.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어요. 얘 이름은 안 배웠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무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유리수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 가능한 숫자들, 표현 가능한 숫자들, 고쳐서 써놓을 수 있는 숫자들 이런 의미인데 무리수는 그게 안 돼. 그럼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방법을 고안해내면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고요. 이거를 우린 다 합쳐서 실제 계산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수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숫자, 수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하면 허수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무리수라는 걸 배울 건데 일단 유리수의 표현은 어떻게 하냐?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는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는 A분의 B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거냐? A와 B는 서로서인 정수이고 A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서로서라는 얘기는 얘들의 약수가 1 말고 없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기하분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A와 B는 서로서라는 얘기는 기하분수라는 걸 의미하고 정수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될 수 있고 플러스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유리수를 의미하는구나. A분의 B는 유리수를 의미하는구나. 유리수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곱근과 실수라는 말이 나와요. 제곱근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어. 제곱해가지고 뭐가 나와. 그랬을 때 그 제곱해서 어떤 수가 나올 때 제곱하는 놈들 있죠. 걔들을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a가 나왔다. 그러면 이 x에 해당하는 숫자들 그거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머리가 복잡한데? 그러면 제곱근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영어에서 루트 뿌리. 자, 그럼 뭐냐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숫자 중에서 제곱해서 얘가 나오는 숫자. 다시 말하면 얘가 나오기 위한 제곱을 하는 그 뿌리가 되는 숫자들 그렇게 불러서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식 표현은 그냥 루트 이렇게 쓴 거예요. 루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 있어요. 4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4가 나올까? 다시 말하면 얘의 뿌리가 되는 놈이 뭘까? 이게 제곱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수는 2를 2번 곱하면 4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 2를 2번 해도 4가 나오네? 그러니까 4라고 하는 놈의 제곱근은 뭐가 된다? 2 또는 마이너스 2가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제곱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2번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음수를 2번 곱해도 양수가 되고 양수를 2번 곱해도 양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9라는 숫자는 어떻게 9라는 숫자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는 뭘까? 다시 말하면 9의 제곱근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3의 제곱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있는 거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9의 제곱근은 3,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고 0의 제곱근은 뭐가 있을까요? 제곱해서 0 되는 건 0 말고 없지.
자, 그러면 이런 건 있을까?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어떤 수를 제곱을 했어? 두 번 곱했어. 근데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근데 플러스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도 플러스인데? 그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없단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 아, 이런 얘기구나.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가 나올 거고요. 0의 제곱근은 오로지 0 하나 말고 없고,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음수의 제곱근에서 뭐 하겠지만 어쨌든 중학교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곱근이라는 거, 어떤 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을 해서 이 수가 나오게 만드는 숫자. 그러니까 A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의미한다. 제곱하여 A가 되는 숫자, 그걸 우리는 제곱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A의 제곱근, 얘는 뭘 얘기한다?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자, 그거를 우리는 X라고 할 때, X제곱은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말뜻이 뭐다? X는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곱근에서 양수의 제곱근은 2개, 플러스 마이너스. 0의 제곱근은 1개, 0.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4번에 있는 거예요. 4분의 1의 제곱근. 제곱하여 4분의 1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인수분의 형태로 하면 되는데 똑같은 수의 제곱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잖아. 4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4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나온다고요. 따라서 4분의 1의 제곱근은 2분의 1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제곱근이야? 그러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0.36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36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얘는 이거 잘 아세요. 0.6을 두 번 곱하면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0.6을 두 번 곱해도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니까 되죠. 소수할 때만 조심하세요. 소수할 때만. 그럼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면 돼. 이거 원래는 100분의 36이거든. 그러면 100은 10을 두 번 곱한 놈. 36은 6을 두 번 곱한 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 0.6이라고요. 자, 이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소수점 밑에 두 개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 밑에 하나, 소수점 밑에 하나 이렇게 곱하면 소수점 밑에 두 자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냥 하는 거 두 자리 나는 거. 그러니까 얘도 찢는 거야. 소수점 밑에 하나 곱하기 소수점 밑에 하나를 찢는 거예요. 그리고 36은 몇을 똑같은 거를 곱한 거니까 6하고 6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의 제곱근은 플러스 0.6도 있고 마이너스 0.6도 있구나.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자, 요게 좀 빨리빨리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넘어가면 81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을 했더니 81이 되는 숫자죠. 두 개 있지. 마이너스 9와 9. 그래서 81의 제곱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9와 9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럼 마찬가지로 9분의 16의 제곱근은
3분의 4를 제곱해도 9분의 16이고 마이너스 3분의 4를 제곱해도 9분의 16이죠. 자, 이런 걸 딱 보니까 이거 제곱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곱수. 어떤 수를 제곱한 숫자 이건데 자, 까먹었을까봐 다시 계산을 빨리 하려면 얘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제곱하는 숫자는 금방 알 수 있겠죠. 뭐 1, 4, 9, 16, 25, 36, 49, 64, 81, 100. 자, 근데 얘들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11의 제곱 121입니다. 12의 제곱 144예요.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얘가 얼마였더라? 324인가요? 나중에 한번 해봐. 360에 36 맞죠? 그 다음에 19의 제곱은 300 이게 61이었나? 한번 볼까요? 380에서 19 빼면 맞죠? 이걸 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얘 몰라도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 되게 잘 물어봐. 17의 제곱 289.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제곱수는 머릿속에 있어야지 계산이 조금 빨라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나오면 제곱근의 표현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곱근의 표현. 거기서 근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근호. 내가 호자는 못 써. 근자가 뿌리 근자거든요. 뿌리 모양 기호, 그러니까 제곱근 기호 이런 뜻이에요. 근호라는 말을. 이거는 영어에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읽냐면 루트라고 읽어요. 루트라고 읽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 봐봐. R이라고 하는 글자를 막 휘갈게 쓰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거기서 변형된 겁니다. 루트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9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러면 근호를 이용하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9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래서 루트 9 또는 마이너스 루트 9 이렇게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인 거지 뭐. 0.3의 제곱근을 표현해라. 그러면 이거 양수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그러면 얘는 플러스 루트 0.3과 마이너스 루트 0.3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곱수는 제곱근을 찾는 게 되게 편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9라고 하는 건 3을 제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되거든. 근데 제곱수가 아닌 1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얘기지. 그거를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은 어떤 놈을 제곱하면 11이 나온다? 루트 11 또는 마이너스 루트 11 얘를 제곱하면 나온다. 이렇게 제곱근의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11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제곱근이죠. 이걸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11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제곱근을 우리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9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제곱근 이게 3이었던 거. 얘는 음수인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는 11의 제곱근 그럼 9개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면 제곱근 11은 어떻게 쓸까? 근데 아까 제곱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루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이거 어떻게 읽었어? 루트 11 이렇게 읽었지. 그러면 제곱근 11은 루트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루트 11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11의 제곱근. 11의 제곱근 그러면 양수의 제곱근 두 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제곱근 뭐?
그러면 얘는 루트 모 이런 말이니까 그냥 루트 11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래서 제곱근 11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 아 얘는 양의 제곱근만 의미하는구나 이런 말 뜻이에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또 그 밑에 있는 거 계산은 되게 쉬워요. 5분의 4의 제곱근을 근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그러면 루트 5분의 4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자 얘를 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이거 뭐냐면 플러스 루트 5분의 4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도 있다. 요거 이제 복부호라고 불러요. 복부. 우리 복수 그러면 2개 이상이잖아요. 복부호 2개를 한꺼번에 쓰는 부호입니다. 자 그러면 17번으로 갈게요. 17번에 보면 0.57의 음의 제곱근 그럼 음의 제곱근 근호 쓰고 0.57 이렇게 표현하면 아 0.57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루트 9분의 1은 이건 어떤 놈일까? 9분의 1의 양의 제곱근이죠. 지금 9분의 1의 양의 제곱근. 자 이렇게 쓴 건데 그러면 우리 제곱해서 9분의 1이 되는 숫자가 두 개 있잖아.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뭐가 된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랑 같구나. 지금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0.16이라고 하는 건 0.16의 음의 제곱근이죠. 그 다음에 이 0.16은 0.4 곱하기 0.4는 0.4의 제곱이야.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0.4라고 쓸 수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 뭔가 이제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루트 안에 9분의 1은 어떤 수의 제곱수야. 그러면 빼낼 수 있네. 그러면서 근호를 사용 안 하네. 지금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얘도 0.16이라고 하는 건 0.4의 제곱수입니다. 아 제곱수야? 빼낼 수 있구나. 근호 사용 안 하겠구나. 지금 그런 의미를 여기서 딱 캐치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안에 제곱수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근호까지 사용해가지고 피곤하게 쓸 필요 있을까요? 우리 그러지 않고 싶은데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쓰는 방법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말은.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 9를 한번 볼까요?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였죠. 근데 우리 아까 9의 제곱근은 뭐가 있었어?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었어.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 아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제곱수가 나오면 이거 지워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말이 지금 잘 이해가 가야 돼요. 지금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야 돼. 그러니까 제곱수는 빼낼 수 있다. 제곱수는 빼낼 수 있다.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겠지 121의 제곱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빼낼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곱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쉬워질 거야. 제곱. 그러면 7의 그냥 할까요?
이렇게 돼 있죠. 7의 제곱. 그러면 요거 지워져 버리니까 7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 얘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어차피 7의 제곱이랑 똑같아요. 7이야. 또 한 번 해볼까요? 5의 제곱 5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니까 이거 5의 제곱이랑 똑같지. 얘도 5야. 이상하네. 이게 다 양수로 나오네. 그죠? 다 양수로 나오네. 여기에서 특징을 하나 찾아야 돼. A의 제곱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A가 양수 또는 0. 0의 제곱은 어차피 0이니까. 양수. 이럴 땐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수다. 여기 음수잖아. 음수 제곱한 거. 그러니까 음수 제곱해도 양수 나오네? 부호 바꿔서 나오는구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면 자, 24번에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니? 2.4 제곱, 얘는 2.3입니다. 얘 이렇게 제곱돼 있어도 이거 지워서 그냥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7번 거기 보면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일단 플러스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4분의 3. 자, 루트 4분의 3이니까 그냥 4분의 3으로 나옵니다. 쓸까요? 마이너스를 제곱했어.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니까 지워져 버릴 거예요. 이렇게 4분의 3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마이너스 루트 0.7의 제곱. 자, 마이너스를 제곱했어. 플러스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 그 다음에 요거 지워지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7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30번은 5분의 1이겠죠. 33번은 얼마? 2.6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36번을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2.8의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1의 제곱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지워져.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그러면 얘 이렇게 가면서 3.1 빠져나오면 되죠.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입니다? 0.3입니다. 이렇게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헷갈리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부호가 바뀐다고 그럼 플러스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제곱한 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8 플러스 3.1이 돼서 나올 테니까 0.3이구나 라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40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0.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지울 거야. 그러면 0.1 곱하기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플러스 요거 지워질 거야. 10 답은 1이겠죠. 자, 요렇게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번 자, 루트 6분의 1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자, 마이너스를 제곱할 거야? 플러스. 요거 없어질 거야.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요거 없어질 거야. 6분의 1 나누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계산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세워놓고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45번으로 갈게요.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자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으로 빠져나오겠죠. 마이너스 6으로 빠져나오면 되죠. 나누기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플러스 지워지죠. 3분의 2 그러면 10 마이너스 6 역수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10 마이너스 9니까 답은 얼마? 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48번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6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43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지우니까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는 거 씁니다. 36은 6의 제곱이니까 6으로 빠져나와요. 곱하기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이렇게 지워지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자, 144 아까 얼마의 제곱? 12의 제곱. 그러면 12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3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지워지죠. 답은 3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한 게 제곱근 계산한 거예요. 제곱근.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제곱수는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 다시 말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가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곱근을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려면 제곱수 찾는 게 빨라야 된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제곱수는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고 아니면 소인수 분해해서 제곱이 되는 숫자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12쪽으로 갈게요. 이거 조금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했던 얘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까 2의 제곱. 그러면 얘 얼마로 나온다? 2로 나온다.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얼마로 나온다? 얘도 2로 나온다. 그래서 지금 루트 안에 있는 요 제곱수인데 요건데 얘가 지금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냥 나온다는 얘기고 A가 0보다 작다를 그거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걸 가지고 53번부터 56번까지 할 건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A가 음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했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구나.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얘 그냥 나와야 되는구나. 따라서 얘는 뭐다? 마이너스 8a입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루트 3a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찾아갈 건데 a가 음수야? 그러면 3a는 음수에다 양수를 곱했으니까 음수죠. 음수면 부호 바꿔서 나오라 그랬지.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1a의 제곱. 자, 마찬가지로 갑니다. 마이너스 11a 음수에다 음수를 곱했어 양수. 그러면 부호 그냥 나온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있고 부호 그냥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 11a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56번.
마이너스 루트 5a의 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5a가 있는데 a 음수라며 음수에다 양수 곱하면 음수 그러면 얘는 부호 바꿔서 나와야 돼.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쓰고 부호 바꾸면 되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5a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61번을 볼게요. A가 5보다 작대. 그랬을 때 루트 A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A의 제곱을 계산하래요. 그럼 A가 5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 4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뭐 많겠지만 그럼 A 마이너스 5는 보세요. 5보다 작은 놈에서 5를 빼야 돼? 그러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얘는 음수네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A는 5에서 5보다 작은 놈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죠. 아, 얘가 음수야? 얘는 부호 바꿔서 나와야 돼.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돼. 얘 양수야? 그냥 나오면 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A가 되죠. 동료한테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계산을. 다시 한번 A가 5보다 작다. 그러면 요 안에 근호 안에 다시 말하면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가 음이 되는지 양이 되는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파악해서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져서 나와야 되고 양수면 그냥 나오면 된다. 그리고 나서 계산. 자, 62번으로 할게요. 62번 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크고 4보다는 작대요. 이랬을 때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4의 제곱 얘를 계산해 보세요. 그럼 똑같이 합니다. A 플러스 2인데 자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막 어쨌든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양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는 A가 아무리 커봤자 4보다 작대. 그러면 4보다 작은 놈에서 4를 빼려면 얘는 음수였겠죠. 자, 따라서 앞에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고 마이너스 그냥 쓰시고요. 뒤에는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꾸래. 그러면 여기 있는 놈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A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4 하면 2A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떠한 숫자에 범위를 알려줬어요. 범위를 알려주고 나서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호 안에 제곱수가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숫자가 될까? 음수일까? 양수일까를 파악해서 음수이면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고 양수이면 그냥 나와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자연수로 뿅 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숫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2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27. 그러면 27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을 3번 곱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3을 2번 곱한다면 3이잖아. 아! 2번 곱하면 빼낼 수 있다며. 얘는 빼낼 수 있어. 근데 얘도 빼내야지 자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을 곱하면 가장 작은 수 몇을 곱하면 될까? 아 이게 제곱수만 만든다는 얘기잖아. 30만 더 곱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3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빠져나올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이거 곱하면 얼마야? 81이에요. 그러면 얘는 9의 제곱 해서 9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아, 결론은 여기에 근호를 제거해서 빠져나오려면 이 안이 항상 제곱수가 돼야 돼.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는 지수를 짝수로 만들라는 얘기겠죠. 짝수. 자, 이런 거잖아. 3의 제곱하면 9. 그래서 이거 여기다 루트 씌우고 여기다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럼 이거 3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9의 제곱. 얘는 다른 말로 3의 4제곱이거든. 여기다 루트 씌웠어? 9 나와. 여기다 루트 씌웠어? 그러면 얘는 지금 3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지워지니까 3의 제곱 빠져나오면 9가 되겠죠. 지수가 짝수가 되게 만들면 근호를 제거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6번에서 68번에 있는 건데요. 루트 x분의 60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x분의, 자, 0은 2 곱하기 5였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야. 얘가 지금 근호를 제거하고 나오고 싶어. 그러려면은 요 두 개만 얘가 사라지게 약분 처리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말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 x에 들어갈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3 하나 있고 5 하나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15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약분돼서 제곱수만 남으니까 2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6번은 60을 소인수분해를 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는 3하고 5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수 x 가장 작은 건 15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트 안을 제곱수로 만들면 근호는 처리가 돼서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우리 정수, 유리수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양수끼리는 큰 놈이 큰 놈, 음수끼리는 작은 놈이 큰 놈. 음수하고 양수는 당연히 양수가 큰 놈입니다. 자, 그러면 73번으로 갈게요. 73번 보면 루트 0.97, 루트 1.56.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큰 놈일까? 당연히 얘가 크겠죠. 자, 이것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등호, 부등호 이런 거 얘기할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하죠. 특히 부등식에서도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성립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니다. 똑같은 수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냥 얘는 제곱해서 제곱수 비교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나중에 제곱수 비교로 얘기해 주겠구나. 그 다음에 74번을 볼게요. 루트 3분의 1 있고 루트 1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 모양을 그냥 똑같이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3분의 1하고 6분의 1은 3분의 1이 더 크죠? 왜? 통분하면 6분의 2니까. 근데 이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분자가 1인 숫자들을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단위 분수. 자, 단위 분수는 뭘 얘기한다? 분자가 1인 분수예요. 그럼 분자가 똑같잖아. 분자가 똑같을 땐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만 비교한 거야. 그 다음에 78번으로 갈게요.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니까 얘가 더 절대값이 크죠. 근데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은 수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1번 마찬가지로 3분의 1 있고요. 7분의 1 있어요. 자, 3분의 1하고 7분의 1은 단위 분수네요.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숫자. 그럼 얘가 더 작은 숫자죠.
그런데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니까 이렇게 찾아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제곱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숫자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또 하는 걸 잘 보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0.1과 자, 하나는 근호가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어.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양변을 제곱해버려. 양변을 제곱하면 얘가 이게 근호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0.1을 제곱하면 0.1 곱하기 0.1이니까 0.01이 되는 거고 얘는 0.02가 되죠. 얘가 더 크다는 거 알겠죠? 또는 얘를 근호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근호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제곱하는 거니까 얘도 결국에는 0.01. 이제 얘들 비교한 거야. 그래도 얘가 더 큰 거야. 지금 한 말 이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니까 얘가 더 크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86번 보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부호를 살려둔 채 제곱해서 뭐란 얘기예요? 부호를 살려둔 채 얘를 제곱하면 36, 얘는 3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절대값이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큰 수. 이렇게 비교하든가 아니면 얘를 근호 안에다 집어넣으면 6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때 지워졌으니까. 그럼 얘는 36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근호 안에 비교하면서 부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89번. 자,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살려둔 상태에서 얘 제곱하면 64분의 1. 얘 마이너스 살려둔 채 제곱하면 32분의 1. 자, 단위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숫자. 얘가 지금 절대값이 더 작아. 그러면은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니까 얘가 더 큰 수. 그러면 얘가 더 큰 수라는 얘기죠. 자, 분수 나왔을 때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0번으로 갈게요. 루트 x 2 3. 과연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뭐가 있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얘를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제곱해서 들어가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근호 똑같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x는 4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으니까 5, 6, 7, 8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두 번째 다 제곱해버려요. 그러면 얘 제곱하면 4 나오는 거예요. 얘 제곱하면 근호가 지워지겠죠. x가 나와. 얘 제곱하면 9. 똑같습니다. 계산은. 자, 93번으로 갈게요. 그럼 93번 보면 2 루트 x 그 다음에 4. 이 곧바로 제곱을 해봅시다. 얘 제곱하면 4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x 되겠죠. 얘 제곱하면 16이 되네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쓰라고요? 그럼 쓰세요. 4부터 15까지 자연수만 찾아가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가 이제 제곱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유리수, 무리수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우리 실수를 배우자 했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된다고 했죠. 이 무리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정수와, 그러니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수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 이렇게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직선. 0부터 해가지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 자연수는 띵띵띵,
정수 띵띵띵 아직도 안 채워졌죠. 뭐냐면 우리 선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점들이 연결이 돼서 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직선의 결국엔 뭐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로 쫙 점을 찍어놓은 거야. 그러면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도 들어가 있고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한도 끝도 없이 다 점을 찍어버리면 선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직선은 실수 전체를 표현한 거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전체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99번을 보면 마이너스 9분의 1. 이거 얼핏 보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네? 무리수네? 큰일 납니다. 안에 있는 게 제곱수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죠. 뭐예요?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수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근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호 안이 제곱수여가지고 근호가 지워질 수 있으면 유리수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에 있는 거 0.42 순환소수죠? 순환소수면 유리수겠지. 자, 그러면 유리수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순환소수가 자연수가 분수꼴로 고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90분의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순환마디 있는데 9 그렇지 않고 0 그래서 거꾸로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42에서 순환마디 포함되는 거 뺐었죠. 90분의 38 약분해서 45분의 19 이렇게 분수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유리수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걸 계속 볼게요. 102번부터 107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양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이다. 그런가? 양수의 제곱근. 그러면 4라는 거 있잖아요. 4의 제곱근은 뭐 있어요? 2 마이너스 이거 무리수 아닌데요? 자, 그래서 잘못됐죠. 순환소수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치? 순환소수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아닌 것을 무리수라고 한다? 아니지. 유리수 중에서 유한소수가 아닌 건 다 무리수가 아니라 유한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입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 다시 말하면 순환소수는 우리가 분수로 고칠 수 있었으니까 유리수예요. 그 다음에 무한소수는 그럼 모두 무리수이다? 이것도 아니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5는 실수이다. 맞죠? 왜냐하면 무리수 실수니까. 그 다음에 루트 7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된다 라고 하는 말은 유리수란 표현인데 루트 7이라고 하는 거는 7이 제곱수가 아니니까 근호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무리수란 말이야. 그러면 무리수가 유리수이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얘는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무리수를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표현할 수 있으면 실수가 되는 거고 표현 못하면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니까. 자, 그러면 109번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자, 여기에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쓸게요. 여기가 2고 1이고 3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뿅 이러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길이가 1, 1, 1, 1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 4라는 이 넓이를 요 빨간색 사각형은 반씩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지금 2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근데 요 사각형을 보면 여기 직각이었죠. 그 다음에 이 길이 같았지.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 얘하고 합동이네.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이거 합동이면 여기 45도 45도라는 얘기지. 여기도 45도 45도죠. 45도. 아, 얘 다 직각 나오죠. 그 다음에 얘하고 합동이니까 얘 네 개 다 길이 같지. 이것도 정사각형이야 지금. 그래서 제곱해서 왜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아, 2의 제곱근이구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길이에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2구나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쭉 내린 거야. 여기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쭉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은 2부터 출발해서 루트 2만큼 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아, 2부터 양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왔구나.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 얘는 2부터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죠. 그래서 아, 얘는 2부터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구나. 아,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2 표현할 수 있네요. 2 마이너스 루트 2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네. 아, 무리수도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인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들어가는 거 점 P는 여기가 P에 여기가 Q. 점 P는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떨어진 수.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 Q는 2부터 출발해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떨어진 수.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야. 얘가 만약에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0부터 양의 방향으로, 오른쪽이니까 양의 방향이죠. 양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그럼 여기가 루트 2라는 점이 되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로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점이 됐다. 지금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에 있는 거. 정사각형 모양인데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다 길이가 있는 정사각형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린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흰색 전체의 넓이는 4 곱하기 4니까 16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자, 요거하고 여기 더하면 얘가 들어가면 여기에 쏙 들어갈 테니까 아, 3칸이 되겠죠? 얘하고 마찬가지로 3칸이지 6칸 빼면 되는 거지? 아, 10이네요, 10. 그래서 요 빨간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10이 되는 거니까 루트 10이 된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서 뿅 내려왔어.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뿅 내려왔다. 그러면 요 점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루트 10을 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뿅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요 점에다가 루트 10만큼 뺀 숫자가 되는 거겠지. 자, 근데 여기가 0이래요. 다 했네. 그럼 여기는 루트 10의 자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0의 자리구나.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거, 110번에 1번에 있는 건 사각형 ABCD의 넓이 10. 그러면 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0이었고요. 그래서 P에 대응하는 숫자는 루트 10. 그 다음에 Q에 대응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루트 10이었구나 라고 찾아간 겁니다.
자, 이제 114번으로 갈게요. 자, 114번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건데 3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있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또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여기가 3이었던 거예요. 3. 자, 얘 넓이도 지금 10이잖아, 10.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10, 여기 길이도 루트 10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3에서부터 음의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이동한 거죠. 얘는 3에서부터 출발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보면 출발점은 어딘지. 3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온 거죠. 그래서 어떤 게 P입니까? 얘가 P예요. 그럼 P는 3 플러스 루트 10, Q는 3 마이너스 루트 1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자, 116번부터 그럼 122번까지 수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유리수가 대응한다? 아니지, 무리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실수가 대응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X표. 자, 파이. 우리가 이제 얘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죠. 원주율. 자, 원주율은 이제 그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는 게 원주율인데 얘 무한소수예요. 수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그러면 무리수란 얘기죠.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실수니까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잘못된 거고요. 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루트 2라는 건 아주 옛날에는 이거를 약해가지고 이거 했었거든요. 이 대략적인 이런 뜻인데요. 이게 1.414 방울이면 이렇게 돼. 쭉가. 그다음에 루트 3은 방울이 했더니 1.73이 나오는 게 쭉가요. 그럼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겠죠. 뭐 1.5도 있을 수 있고 1.51도 있을 수 있고 1.51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반대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야지 연결하면은 점들 이 빈 공간이 없이 다 연결이 돼서 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19번은 맞는 얘기고요. 120번. 루트 5와 루트 7 사이에는 무리수가 하나만 있다?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루트 2가 무리수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0.1 더해도 무리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루트 2는 1.414 쭉 계속 가는 게 순환하지 않아. 그럼 여기다 0.1 한번 더해봐. 그러면 1.513인데 여기 순환하지 않는 거 계속 있잖아. 결국에는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를 하면 무리수가 나와요. 무리수. 그러면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무리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수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번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121번.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 맞죠? 왜냐하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우리가 합해서 실수라고 부르는 거고 실수 전체가 바로 수직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리수도 있고 그 중간을 채울 수 있는 무리수까지 함께 있어야지 수직선이 완전히 메워집니다. 자,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당연하겠죠. 자,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의 맨 마지막. 그러면 실수의 대소관계. 크기 비교 어떻게 할까? A하고 B의 크기를 비교하래. 얘 딱 뺐더니 얘가 더 커. 0보다 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을 때 0보다 더 큰 거 아니야. 따라서 A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A에서 B를 뺐더니 0 나왔어. 그러면 A하고 B는 같다는 얘기겠지.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아. 얘 음수 됐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23번으로 할게요.
6 플러스 루트 3과 6 플러스 루트 3. 자, 첫 번째 방법, 비교하는 방법 그냥 넘겨서 빼기 하면 돼요. 6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9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이거 지워질 테고 얘는 6 빼기 9는 마이너스 3이네.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해버리면 이게 똑같은 거 지워진다는 얘기겠지. 6하고 9하고 어떤 게 더 커? 9가 더 크죠.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됩니다. 자, 127번으로 갈게요. 그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는데요.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3과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8 비교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 똑같은 거 지워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제곱해봐요. 얘는 9고 얘는 6이지.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얘는 왼쪽에 있는 놈이 더 큽니다. 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0번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6에 루트 5 마이너스 9. 얘는 비교하려면 어쩔 수가 없네요. 빼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러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루트 5에 플러스 9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자, 3은 제곱하면 9, 얘는 제곱하면 5.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얘 양수네. 0보다 크네.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30번은 마이너스 6이 루트 5 마이너스 9보단 크구나 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3학년 1학기 제일 첫 번째 단원 제곱근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제곱근. 자, 제곱근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무엇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x를 제곱하여 a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의 제곱은 a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인데 a가 양수야. 그러면 양수의 제곱근이 되는 x 몇 개 있다?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죠. a가 0이야. 그러면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한 개 있죠. 0. 자, a가 음수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0 하나 나오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제곱근을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과 제곱근 a라는 표현을 다 달았어요.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제곱수가 아닌 것들을 우리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루트라는 걸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 건데, 얘는 제곱근 a 그러면 그냥 제곱근이 루트라는 걸 했죠. 그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이 있는데 이 제곱근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제곱근이 풀어져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나오는데 두 가지가 된다 그랬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그냥 나온다. 근데 음수다 그러면 부호 바꿔서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곱근을 잘 계산하려면 결국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제곱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제곱수라고 하는 놈은 어떤 숫자의 짝수 제곱이 되면 되죠.
왜냐면 b의 4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b의 제곱이 되니까 이 숫자는 b의 제곱의 제곱수가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제곱수가 되면 근호를 생략해서 빼낼 수 있는데 그때 근호 안에 있는 숫자들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된다?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짝수가 아니다? 그럼 짝수가 되게 만드는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무리수, 이걸 이제 우리가 근호를 사용해서만 나타내주는 수를 무리수가 하는 건데, 무리수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고, 전체를 모아놓은 거고, 그거는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쳐놓은 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도 당연히 수직선에다가 표현할 수 있고,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크고 작은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는 유리수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바로 뭐였냐 하면은 유한소수, 그 다음에 순환소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러한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그 무리수, 제곱근 이런 말 들어서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조심해서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얘를 잘 이해해야지 나중에 많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3학년 내용 첫 번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